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60대 입주민 B 씨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는데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아니, 본인 운동을 위해서 계단 오를 때마다 센서 등이 켜지게 하고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내려오면서 아니 공동 전기료를 발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옳은 행동이라 생각하세요? 엿? 이랬어요. 이거 화났다는 거거든. 네? 이에 A 씨는 공용전기료도 내고 있고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라고 답하자 60대 B 씨는 어이없다는 듯이 따져 묻는 겁니다. 당신은 1층에 살잖아요. 1층 입주민도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나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야기 좀 해봐야겠어요. 많이 화났어요. 이혼이잖아, 이혼. 네. 네. 참고로 1층에 살아도 엘리베이터 요금이 포함된 공동전기료를 내고 있다는 A 씨. 그렇다면 운동할 때마다 켜지는 센서 등 전기요금이 문제라는 건데요. 야, 그거 갑자기 궁금하네. 센서 등 그거 켜지는데 도대체 얼마의 돈이 드는 건지. 네네. 그리고 어떻게 민원을 제기한 건지 그 그렇지. 뒷얘기 좀 듣고 싶네요. 문제는 네. 다음 날 진짜 이제 관리사무소 직원이 찾아와 이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B 씨가 관리사무소에 와서 1시간 넘게 민원을 넣고 갔다며 이 계단 운동을 인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A 씨가 계단 운동을 하면서 부당 이득을 이득을 취하고 취하고 있다. 이게 A 씨, 입주민 60대 A 씨, 뭐 B 씨? 입주민 B 씨의 60대, 주장인 건가요? 60대 입주민 예, 예, B 씨. 예. 네, 맞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강력하게 민원을 넣어서 찾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며 혹시 계속 운동을 할 거라면 옆라인에서 하는 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뭐야? 혹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 옆라인에 가면 이제 50대 C 씨가 나. 그 옆라인에 70대 B 씨가 나타나고. 돈이 아니다. 참, 아유. 아, 야, 그러니까 이거? 이게 난감한 거예요. 사실 관리사무소 직원도 어이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갈등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건데 이게 맞나 싶어요, 정말. 그러게. 근데 A 씨가 언제 운동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밤 늦은 시간에 음악을 들으면서 막 쿵쾅거리면 시끄럽게 올라가거나 그럼 강아지 있는 집은 사람 발자국 소리 듣고 막 짖거든요. 이렇게 시끄럽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전기료 때문에 이런 거라면 이거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그 A 씨가 싫었던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살 빠지는 게 얼굴이 싫었어. 마음에 안 들었든지 말투가 마음에 안 들었든지 뭐 마음에 안 들었든지 다른 일이 있어.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건 그 뒤가 어떻게 됐느냐. 그렇죠. 그게 궁금해요. 네, 이후에 60대 B 씨가 A 씨를 직접 찾아와서 관리사무소에서 한 얘기 들었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 A 씨가 저도 공용전기료와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 피해를 드리는 것 같지 않다고 하자 그럼 공영 전기료를 계속 써가면서 계단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린 사람이 어쩜 그렇게 경우가 없어? 어른이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하면 될 것이지. 이에 A, 진짜 화났어. 많이 났어요. 이에 A 씨는 저 때문에 전기료가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부당하다고 네. 제가 내는 전기료가 대비 이 정도 활동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면서 네. 정말 계단을 이용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전기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이냐고 누리꾼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혹시라도 B 씨가 한 번 더 민원을 넣게 된다면 이번에는 내가 역으로 B 씨에 대해 소방법 위반으로 민원을 넣으려고 한다면서요. B 씨가 항상 집 앞에서 무언가를 충전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 어머.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달라 이렇게. 웬일이야 웬일이야. 뭐예요? 충전, 저건 뭐예요? 저게 뭐예요? 그 인색이야? 대용량 배터리를 충전 중인 걸로. 웬일이야. 그래요? 저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니, 따지면. 저거를 집에서 해야지. 저 복도 전기, 공용 전기 가지고 저걸 나빴어.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전기적으로? 그럼 공공 나빴어. 전기요금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글쎄 이게 좀- 근데 어?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센서 등이 한 번씩 켜질 때마다 얼마의 전기 요금이 나가는지 이게 궁금하지 말입니다. 얼마가 들까요? 1원? 아닙니다. 0.001원이 든다고 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 분석에 따르면 네. 1kWh, 그러니까 1000W시당 전기요금이 100원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요. 네. 센서 등을 한 번 켤 때마다 약 0.001원 정도의 전기료가 발생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야, 참 이게 1원도 아니고 10원도 아니고 0.001원이에요. 001원. 네, 그리고 이 아파트가 12층 아파트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 층에 센서 등이 2개
4개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12층까지 올라갈 때 24번 센서 등이 다 켜진다고 했을 때 켜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0.024원 정도가 되는 건데요. 시사원도 아니고. 자, A씨가 하루에 운동할 때마다 5번 정도 이 오르락내리락 반복을 했다고 해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 운동을 할 때마다 센서 등 전기요금이 0.12원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A씨가 정말 근면 성실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30일 왔다 갔다 5번씩 하루에 반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0.12원 곱하기 한 달 하면 한 달에 3.6원 전기료가 된다고 합니다. 3.6원. 아니 한 달에 3.6원인데 지금 부당이익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부당이익, 법률에서 말하는 부당이익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지 좀 궁금한데요. 법과 상식이 크게 다르지 않겠죠. 일단 법률상 말하는 부당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노무 또는 재산으로 내가 이득을 취할 때 그걸 법률상 부당이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참 진짜 황당한 사건이네요. 그렇죠. 저도 황당합니다. 사실 제가 법과 상식이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네네.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1층에 살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일이 없는 주민 A씨가 자기 집으로 가기 위한 이동을 위한 수단인 계단을 원래의 목적이 아니라 운동을 하는데 바꾸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쓰지 않아도 되는 전기료를 매달 3.6원 발생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 민원을 넣은 주민은 그게 부당이득이다. 법률상 원인 없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서 쓸데없이 전기료 나가게 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주 원칙대로만 따지면 그냥 이론상 AI처럼 그렇게만 따지면 뭐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주민 A씨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궁금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어떤 뭐죠? 얘기예요? 법이 말하는 원리 원칙도 결국에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칙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상식이 합당한 공평과 정의의 관념을 말하는 것이 바로 법리라는 것입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설령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이걸 오남용을 하게 되면 권리 남용이라고 봐서 이걸 법에서 이렇게 권리를 쓰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6원을 세대수로 나누게 되면 실제 이 주민이 보는 손해가 그렇게 크지도 않잖아요. 그걸 가지고 부당이득 운운하면서 운동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걸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주장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법으로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참 어이가 없네요. 3.6원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확 또 어이가 없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A씨가 지금 또 반문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 그 집 보니까 그 복도에다가 복도에 엉뚱한 거 진짜. 충전하고 그게 또 대용량 배터리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복도에서 충전하고 있었던 이 전자기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방법 요 민원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 복도에서 요 개인 제품 충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소방법에 정말 위배가 되는지 요거 좀 궁금한 게 진짜 요새 위반됐어. 아파트들마다 전기차 있잖아요. 네네. 이거 이제 꽂아가지고 난리가 난 집들이 꽤 있거든요. 요거 자세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네, 이 전자기기 자체가 너무 커가지고 뭐 위급 시에 이걸 치우고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 정도로 복도를 막는다. 이러면 소방법 위반의 여지는 있겠죠.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크기는 아닌 것 같고 충분히 치우고 지나다닐 수 있기 때문에 네. 소방법보다는 사실 하나 더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그건 바로 네. 복도의 비상용 콘센트에서 자신의 개인 용기를 지금 그렇죠.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공용 전기를 함부로 쓰는 도전 행위이고요. 도전? 형법상 도전? 이거. 도전. 그래서 절도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전기를 훔쳤다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기도 형법이 보호하고 있는 객체 그런 물리적 행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동력이기 때문에 이 동력을 훔치는 행위도 절도죄에 해당이 되고요. 실제 제가 비슷한 판례로 뭐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네. 판례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건이었어요? 네, 아파트 소화전 안에 보면은 비상용 콘센트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 콘센트에 전기를 몰래 끌어와서 자신의 집으로 끌어와서요. 무려 6년 동안 1,800만 원의 전기를 도용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벌금 500만 원의 이제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박.